홈 화면의 편집에 대해서 기초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 화면에 새로운 앱 아이콘을 설치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짧은 시간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겁니다. 잠시만 손가락이 닿였다가 떨어지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조금 손가락을 오래 갖다 대는 겁니다. 조금. 그 다음 세 번째는 길게 누르는 겁니다. 길게.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스마트폰의 화면 상태는 홈 화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앱 아이콘들이 몇 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홈 화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페이지가 또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이 스마트폰은 현재 3개의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배치된 아이콘도 여기 있네요. 이 홈 화면에서 새로운 앱 아이콘을 설치하려면 앱스 화면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앱스 화면으로 이동하려면 홈 화면의 어느 페이지에서나 손가락으로 위쪽으로 빠르게 그러면은 앱스 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앱스 화면도 여러 개의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홈 화면에 새롭게 설치하고 싶은 앱이 있다면은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저는 사전이라는 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사전 앱을 홈 화면에 아이콘으로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전 이 부분을 조금 길게 아까 3단계 중에서 가운데입니다. 중간 조금 길게 터치하면은 이 아이콘이 아래 위로 진동을 하고 위쪽에는 4개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메뉴 중에서 홈 화면에 추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짧게 터치하면은 홈 화면에 이 사전 앱 아이콘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설치 삭제라는 것을 터치하면 안 됩니다. 설치 삭제를 터치하시면은 이 사전의 앱 자체가 삭제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홈 화면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하면은 이렇게 홈 화면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사전이란 앱 아이콘이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사전이란 앱 아이콘이 홈 화면에 있는 겁니다. 앱스 화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앱스 화면에도 사전이란 앱 아이콘이 그대로 있습니다. 홈 화면에 있는 사전이란 앱 아이콘은 앱스 화면에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다 설치한 것이 아니고 아이콘만 복사해서 여기 갖다 붙이고 이것을 눌렀을 때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설정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콘이 복사해서 여기에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전이란 앱 아이콘이 현재 이 홈 화면상에서 필요가 없다고 할 때는 지우면 됩니다. 삭제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 사전이란 앱 아이콘 위에 손가락을 대고 어느 정도 누른 다음에 떼면은 이와 같이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홈 화면에 삭제라는 메뉴가 있죠. 홈 화면에서 삭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면 됩니다. 이때도 조심할 것은 설치 삭제를 터치하시면 안 됩니다. 홈 화면에서 삭제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이란
앱 아이콘이 배치되었던 자리가 공란으로 되었습니다. 삭제되었다는 뜻입니다. 예, 방법은 간단하지만은 여러 번 반복 연습을 해서 기능을 익힐 것을 부탁드립니다. 앱스 화면의 앱 아이콘을 홈 화면에 추가하는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앱스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홈 화면에 설치하고 싶은 앱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뮤직을 선택했다면 간단하게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번째 단계 길게 누르는 겁니다. 끝까지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바뀌고 홈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손가락을 떼지 말고 이 상태에서 추가된 아이콘을 계속 끌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위쪽에 올라가서 이쪽에 빈 공간에다가 아이콘을 배치하면 홈 화면에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앱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앱스 화면에서 이번에는 메시지를 홈 화면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메시지 아이콘을 손가락으로 꾹 누릅니다. 그러면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이와 같이 홈 화면까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떼지 말고 끌고 올라가서 놓고 싶은 자리에, 배치하고 싶은 자리에 놓고 손가락을 떼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은 지우면 되겠죠. 예, 이렇게 화면에서 삭제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화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화면에 보면은 메시지라는 것이 조금 전에도 추가를 했고 그 이전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홈 화면에는 똑같은 앱 아이콘이 2개, 3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앱스 화면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홈 화면에는 같은 아이콘을 2개, 3개 같이 복사해서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홈 화면에서 아이콘을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홈 화면은 여러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지금 현재 3개의 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페이지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아이콘이 여러 페이지에 흩어져서 깔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이동시켜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필요한 앱을 필요한 위치에 놓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동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메시지 앱을 위쪽의 빈 곳에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메시지 앱을 꾹 누른 상태에서 위쪽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다가 필요한 위치에 놓으면 됩니다. 손가락을 떼면 됩니다.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가려면 이 메시지 아이콘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이 위치에 두고 손가락을 떼면 됩니다. 이번에는 아이콘끼리 자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메시지 아이콘과 갤러리 아이콘의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메시지 아이콘을 위쪽으로 조금 이동을 시켜 놓습니다. 갤러리 아이콘을 눌러서 끌고 이렇게 가서 이 위치에 놓습니다. 다음에 이 메시지 아이콘을 눌러서 쭉 끌고 옵니다. 와서 이 위치에 놓습니다. 예, 그러면 아이콘이 이렇게 서로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에 있는 아이콘을 2페이지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갤러리 앱이 홈 화면의 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2페이지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럼 이 갤러리 앱을 손가락으로 꾹 누른 상태에서 옆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이 됩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연습을 몇 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이 페이지의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배치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홈 하면 두 번째 페이지죠. 두 번째 페이지에 갤러리 앱 아이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가고 싶다면은 이 앱 아이콘을 꾹 누른 상태에서 1페이지 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밀면은 이 1페이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이렇게 놓으면은 1페이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홈 화면의 세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스마트폰 홈 화면을 보다 보면은 아이콘들이 이렇게 막 중복해서 배치되기도 하고 또 막 흩어져서 있습니다. 아주 정리가 안 된 듯한 느낌이죠. 특히 아이콘은 첫 페이지 홈 화면에도 있습니다. 예, 홈 화면에도 지금 있죠. 예, 이렇게 막 중복적으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홈 화면을 보면 배치된 것을 보통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앱 아이콘들을 눌러서 삭제를 해줘서 정리하면 됩니다. 두 개, 세 개 반복적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필요가 없죠. 삭제를 하면 되고, 또는 두 개 다 있는 것이 필요한 사람은 이걸 정리하면 됩니다. 자, 현재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내려서 요 밑에 이렇게 갖다 놓고 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깔끔하게 정리된 듯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앱 아이콘을 이동시켜서 홈 화면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도 있고 필요한 자리에 앱 아이콘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홈 화면의 즐겨찾기 아이콘의 편집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홈 화면의 즐겨찾기 아이콘들은 어느 페이지에서나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즐겨찾기 아이콘에 있는 카메라를 위쪽으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누른 상태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끌고 올라가서 적당한 위치에 놓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는 아이콘이 4개만 있죠. 또 한 개를 더 움직이고 싶으면은 이 부분을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 배치하면은 밑에는 3개만 남겠죠. 그러면 이 3개만 어느 페이지에서나 볼 수 있는 즐겨찾기 아이콘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페이지 가서 이 음성 녹음 이 부분을 즐겨찾기에 넣고 싶다면 둘째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가서 즐겨찾기 아이콘에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폴더 생성 방법입니다. 홈 화면이나 앱스 화면에서 폴더를 만들어서 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같기 때문에 홈 화면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갤러리와 카메라를 같은 폴더 안에 모을 수 있습니다.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갤러리라는 이 아이콘을 누른 상태에서 카메라 위에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폴더에 카메라와 갤러리의 아이콘이 모였습니다. 이때 폴더 이름은 여기 폴더 이름이라고 한글로 쓰인 곳에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폴더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방법은 뒤로 가기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 폴더에 사진이란 이름으로 아이콘이 2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밖으로 끄집어내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 폴더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끄집어내든 갤러리를 끄집어내든 똑같습니다. 갤러리를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갤러리를 터치해서 누른 상태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폴더가 없어지고
아이콘이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갤러리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카메라를 눌러서 갤러리에 이렇게 탁 올리면은 폴더가 생성되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안 만들어도 됩니다만은 한번 사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계산기라는 이 아이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걸 끌고 요 폴더 위에 갖다 올리면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계산기 아이콘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싶으면 이 폴더를 눌러서 계산기 앱을 누른 상태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끌고 나오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페이지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걸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원위치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예, 원위치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 사진 여기서 카메라를 끄집내고 싶으면 위쪽에 이렇게 끄집내면 폴더가 없어지고 이렇게 아이콘이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젯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젯은 홈 화면에서 앱이 독립적으로 항상 실행되도록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시계라든지 날씨라든지 일정 이런 것들이 홈 화면에 항상 나타나 있다면 상당히 편리하겠죠. 위젯의 설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 화면에서 앱 아이콘이 없는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누릅니다. 예, 그러면은 전체 페이지를 볼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전체 페이지를 볼 수 있는 화면이죠. 이 페이지 중에서 자신이 위젯을 설치하고자 하는 화면을, 페이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첫 페이지, 이 홈 화면의 첫 페이지에 위젯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설치할 화면을 두고 밑에 보면은 4개의 그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보면은 위젯이라고 있습니다. 이 위젯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는 위젯의 목록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자신이 설치하고자 하는 위젯을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시계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예, 제일 첫 번째 있네요. 요 위에 보면 숫자 4가 있습니다. 이 4라는 의미는 시계의 모양이 4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면 시계의 모양이 4개가 나왔죠. 이 중에서 어떤 모양을 설치할 것인가 선택합니다. 저는 디지털 시계라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은 설치하기 위해서는 터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길게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눌러 보겠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손을 떼면은 설치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빈 공간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손을 놨습니다. 놓으면은 위젯의 설정 화면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바로 저장을 눌러도 되지만은 현재 위젯의 모양이 이것인데 여기가 바탕을 흰색으로 할 것이냐 검은색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 이 투명도는 몇 %로 할 것이냐 이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흰색으로 하고 투명도를 조금 낮추겠습니다. 높이겠습니다. 40%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위젯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 위젯은 크기를 이렇게 확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위치를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단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위쪽으로 이렇게 옮긴 다음에 테두리를 없애려면 바탕화면에 손가락을 한번 툭 치면 됩니다. 이렇게 위젯이 설치되었습니다. 위젯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위젯 위에 설치된 위젯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보면은
홈 화면에서 삭제라는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이걸 누르면은 홈 화면에서 삭제가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삭제가 되었습니다. 위젯을 설치해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젯은 꺼진 화면과 잠금 화면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꺼진 화면과 잠금 화면에 시계가 나타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정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다음 잠금 화면을 터치합니다.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ON 상태로 만듭니다.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Always on 디스플레이 이 부분 영어 부분을 터치하면 설정창이 나오는데 꺼진 화면 위에 시간과 알림이 터치로 잠깐 켜는지 항상 켜는지 특정 시간에만 켜는지 설정할 수도 있고 시계의 스타일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계 스타일을 터치하면 다양한 종류의 시계가 나옵니다. 좌우로 스크롤하여 자신이 설치하고 싶은 시계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색상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은 완료 버튼을 터치합니다. 뒤로 가기 버튼이나 홈 버튼을 눌러 홈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 꺼진 화면이 되면 꺼진 화면상에 시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